상욱은 당장이라도 강릉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난번 일도 있고 하여 동생 얼굴이라도 보고 가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동생 집을 찾아갔다. 아니 오빠, 언제 나오셨어요? 그동안 별일 없었지. 박서방도 회사 잘 다니고. 네, 박서방이야 회사 잘 다니죠. 오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집 떠난 사람이 고생하는 거 당연하다만 죽지는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오빠,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서울에서. 그러면 집에는 안 들렀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볼 일이 급해서 집에는 아직 연락을 못했다. 뭐예요, 오빠? 지금 집에서 오시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래, 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니? 세상에, 오빠같이 무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박서방은 엄마가 위독하시다 해서 집에 가려고 회사에 휴가 신청하러 갔어요. 상욱은 울산에 내려와 삼성교육대에 끌려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집에 연락한 일이 없었다. 출소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엄마랑 식구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겠지가 다 뭐예요, 오빠. 오빠, 잠깐 기다리세요. 엄마한테 전화부터 해야겠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 동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있었다. 급하게 통화를 마친 동생은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대고 있었다. 선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엄마가 지금 정신을 잃으셨대요. 오빠, 지금 당장 저와 같이 집으로 올라가요. 지금 당장 말이니? 그래요. 조금 있으면 박서방이 휴가 받아가지고 올 거예요.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신이 없는 동안 무슨 병이라도 얻으셨단 말인가? 비록 나이는 드셨다지만 근력은 좋으신 편이었는데 모두가 자신이 너무 어머니에게 불효를 저질러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동생은 매제 회사에 전화를 해대고 수선을 피웠다. 잠시 뒤 급하게 매제가 들어오자 그들은 서둘러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집으로 달려갔다. 여기서도 상욱의 계획은 뒤틀리고 말았다. 상욱은 그저 동생이나 만나보고 강릉으로 가서 수빈을 찾아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수빈을 찾는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한들 어머니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다는데 어쩌랴. 산 사람이야 죽지 않으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에 들어섰을 때는 탕약 다리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아이고, 서방님 오셨어요.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부엌일 하는 아주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상욱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은 채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불효자식 상욱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신을 차리세요,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상욱이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 못난 자식 때문에 그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많은 날을 애간장 태우셨으면 이렇게 몰라보게 야위셨단 말인가. 상욱이 아무리 소리치며 불러보아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험하게 돌아가시면 이 불효자식은 어쩌란 말입니까?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눈을 뜨시고 이 불효자식을 한 번만이라도 보아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오빠, 어머님이 눈을 뜨셨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느다랗게 실눈을 떴다. 그러고는 야윈 손을 힘겹게 들어 허공을 가로젓고 있었다. 무엇인가 애타게 찾고 있는 듯했다. 상욱은 야윈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어머니, 어머님이 이렇게 떠나시면 전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야윈손은 이미 싸늘하게 체온을 잃어가고 있었다. 호흡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상무가. 어머니의 퀭한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 베갯잇을 적셨다. 그러고는 고개를 힘없이 떨구고 말았다. 아,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다. 가슴 졸였던 한평생 단장의 아픔을 참고 견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상옥을 가장 사랑해주던 어머니, 상옥을 가장 이해하고 아껴주던 어머니, 그렇게 인자하고 곱던 어머니가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난 것이다. 아, 어머님 이렇게 훌쩍 떠나시면 저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어머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단 한 번도 효도를 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 인간으로 태어나 누구든 한 번은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지만 어머니 임종은 상욱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동생도 돌아가고 나니 어머니가 없는 집은 빈집처럼 허전하고 쓸쓸하였다. 인자하고 자상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한데 아무리 외쳐 불러봐도 대청마루만 울릴 뿐 어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49제도 지나자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토록 가슴 찢어지던 슬픔도 무심한 세월에 희석되면서 무디어져 갔다. 때를 잊지 못한다고 수빈을 내친 아버지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힐책하던 어머니도 이제 모두 이 세상에 없었다. 결국 장자로 가문을 잇겠다는 아버지의 아집으로 인해 아버지 자신은 물론 어머니의 생명까지도 단축시킨 것 같다. 상옥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허무했다. 이제는 그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지어야 했다. 큰아들 수영이와 둘째 수연이에 관한 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상옥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아내를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었다. 어느덧 어머니의 일주기가 되었다. 달상도 일주기 기일에 맞추기로 했다. 상옥은 아내와의 문제를 혼자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동생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상옥은 모인 동생들을 앉혀놓고 지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오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지껏 모른 척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어머니께서 아셨다면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셨겠니? 아마도 어머니는 벌써 세상을 뜨셨을 거다. 그래서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일절 함과기로 작정을 했던 거야. 그동안 오빠 마음이 어땠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불쌍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모르고 가신 것이 천만다행이야.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아셨다면 결코 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뜨실 수가 없었을 거다. 아무튼 가신 분들은 가신 분들이고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 오빠의 마음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수영이, 수연이는 자기들이 한형제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애들을 갈라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겠니? 그리고 본인이 양심적으로 모든 사실을 시인하면 조용히 끔해질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이 순순히 인정을 하느냐가 문제다. 오빠, 잘 생각하시고 신중히 처리하세요.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모른 척하고 가거라. 아, 오빠 팔자도 참 기구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동생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남은 일은 모두 자신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루하루가 고문이었다. 서로를 불신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산다는 것은 서로에게 끔찍한 일이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욱은 아내와 마주 앉았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무관심했고 가정을 돌보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오.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수빈이라는 여자를 찾아다닌 것은 사실이었어. 하지만 당신과 내가 화목하지 못한 것은 꼭 수빈을 못 잊어서만은 아니오. 상욱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는 그런 상욱을 두려운 듯 힐끔거리고 있었다. 상욱이 말이 이어졌다.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무관심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럴 수는 없었소. 나이 많으신 어머님을 속이고 천륜과 핏줄을 속인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오. 상욱은 어느덧 아내의 배신에 대하여 치를 떨고 있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일시에 폭발하는 듯했다. 뭐라고요? 천륜과 핏줄을 속였다고요? 이제 와서 무슨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까지 서방 없는 시집에서 시집살이 해가며 자식 낳아 길러놓으니 뭐라고? 천륜이 어떻고 핏줄이 어째요? 세상에. 아내의 눈에 핏발이 섰다. 가증스럽게도 변명을 하려 하고 있었다. 이봐요 수영엄마. 지난 일 들주어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을 거요. 우리 이혼합시다. 상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혼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이혼을 당해야 합니까? 당신 없는 집에서 자식 낳아 잘 기르고 시부모님 잘못인 것이 이혼 사유예요? 나는 마지막까지 서로 최소한의 자존심만은 상하지 않고 조용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내가 왜 이러는지 당신이 더 잘할 것이요. 나는 수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이 어머님과 가족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 여러 말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조용히 헤어지는 것이 순리라 생각하오. 아내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상욱과 맞세를 했다. 지금 뭐라 했어요? 수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다니 무엇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명까지 씌우는 겁니까? 나는 그런 누명까지 쓰고서 절대로 이혼할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요. 내가 누명을 씌운다고 생각하시오? 아니면 뭐예요? 당신이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할 수 없는 일이오. 사실대로 밝히고 확인을 하는 수밖에는. 확인 좋아하시네. 그래, 확인하려면 해보라고. 그녀가 시근덕거리며 대들고 있었다. 상욱은 그렇게 대드는 아내와 말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지금 수연이 모두 내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오. 이래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이제 그녀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입에 거품까지 물고 울부짖었다. 자신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자신을 쫓아내면 천벌을 면치 못할 거라고 악을 쓰면서 상욱에게 대들었다. 정말 가증스럽고 철면피 같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듯 도끼를 내뿜고 있었다. 무슨 증거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나요? 증거를 대봐요. 내가 환양년이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그 애들이 당신네 핏줄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아, 분하고 원통해 정말. 아내는 거품을 흘리며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정말 하늘이 무섭지 않소? 지금 당신 나에게 증거를 대라 했소? 그렇다면 증거를 대겠소. 나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소. 조금이라도 뉘우치기를 바랐는데 이제는 할 수 없소. 그 증거를 댈 테니 잘 들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시오. 내가 당신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당장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소. 그러나 당신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아팠소. 그래서 기왕에 속고 있는 거 살아계시는 동안 그대로 두고 싶었소. 그것이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는 길이라 생각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오.
나더러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두가 당신이 뿌린 불행의 씨앗이었소. 그리고 그때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면 여러 사람이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오. 이제 애들도 제법 자랐으니 양육 문제도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오. 이제 당신이 말하는 증거를 대리다. 수영이와 수연이가 나의 핏줄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이유를 말하겠으니 당신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오. 당신은 모르고 있지만 나는 수영이가 태어난 후 곧바로 불임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요. 그런데 당신은 수연이를 낳았소. 그것이 당신이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는 증거요. 당신이 무슨 성모 마리아라고 씨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오. 당신이 불임수술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렇소. 수영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오. 그리고 수연이가 태어난 후 내가 수술했던 병원에 찾아가 정밀검사를 받아보았소. 수술이 잘못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확인을 해보았던 거요. 그러나 수술은 정확했고 아무 하자가 없었소. 그제야 그녀는 할 말을 잃은 듯 머리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정말 가증스러운 여자였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자신의 부정행위를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하고 살아왔을 것이다. 누구의 핏줄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상옥의 가문에 입적해 놓고 아들 둘 낳아주었다며 어머니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온 것이다.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서로 아픈 상처를 헤집지는 맙시다. 다만 수영이가 누구의 핏줄인지를 솔직하게 밝혀주시오. 거기에는 한치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 그것마저 속이려 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씻지 못할 죄인이 될 것이오. 상옥이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눈물만 흘리던 그녀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된 이상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모두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 몇 맞이게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강요 때문에 당신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결혼한 후로는 지난 일을 모두 잊으려 노력했어요. 당신이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 그 사람을 몇 번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연이가 당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은. 긴 이야기 할 것 없소.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하시오. 수영이는 누구의 자식이요? 수영이는 틀림없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수영이는.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되었소. 이제 그만하시오. 그 다음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어. 지금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요. 이 모든 불행한 사태는 나로 인해 생긴 일이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소. 이제 와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진들 무슨 도움이 되겠소.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오. 결국 아내는 모든 것을 시인하고 체념한 듯 묵묵히 상옥의 말을 듣고 있었다. 당신 말대로 수영이는 나의 자식으로 인정하겠소. 그러면 수연이는 어쩔 셈이요? 수연이는 제가 데리고 가겠어요. 수연이의 호적은?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지금 당장은 그대로 두겠소.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주시오. 그리고 당신 친정에서 가까운 덕평에 있는 논 3,000평을 당신 명의로 이전해 두었소. 그러나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는 아니오. 그것은 그동안 우리 가문에 들어와 수고하여 준 대가라 생각하시오. 상옥과 아내는 다음 날로 법원에서 협의 이혼하고 남남으로 돌아섰다. 수연이도 상옥이 맡아 키우기로 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았다. 집안에 적막감이 감돌았다. 상옥은 다음 날 서울에 올라가 안암동에 집 한 채를 사서
수영이와 동생들을 서울로 옮겨주었다. 이제 고향집에는 농사일을 해주는 일꾼 한 사람과 안살림을 맡아주는 아주머니뿐이었다. 상옥은 고향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많은 농토를 관리해야 했고 농사도 지어야 했다. 그리고 상옥은 서울이 너무 싫었다. 상옥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그해 여름을 나고 가을 추수를 끝냈다. 서둘러 추수를 끝낸 상옥은 강릉으로 갔다. 이제는 수빈을 찾아 재회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수빈의 안부라도 알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자신과의 악연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 있다면 자신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면 축하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수빈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에 얼마나 많은 날을 분노하고 좌절하였던가.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빗나간 운명이었거니 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도 떠나갔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버렸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현식이도 수빈이도 선영이도 모두 떠나가 버렸다. 수연엄마까지도. 그 모두가 자신을 사랑했고 아껴줬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옥 혼자만이 남았다. 이처럼 애달픈 그의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뻥 뚫린 가슴을 따뜻이 덮여줄 사람도 없다. 상옥은 찬바람이 스산한 경포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쓸쓸하게 걷고 있었다. 울산에서 만난 최선주 말을 듣고 이곳 강릉에 오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빈을 찾아야 할지 난감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열심히 찾아보기로 했다. 경양식 집부터 시작하여 양품점, 양장점, 살롱, 다방에 이르기까지 여자가 할 수 있는 업종은 모두 찾아보았다. 강릉에서부터 속초, 주문진 등을 오르내리며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상옥은 수빈과 비슷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10월 초부터 다음 해 2월이 다 가도록 동해안 일대를 오르내리며 찾아보았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상옥은 허탈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사랑과 그리움의 연민보다는 원망과 복수심이 가슴속에 끓었다. 한 사내를 이렇게 처절하게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인가. 죽여버리고 싶었다. 지금 당장에 찾을 수만 있다면. 상옥은 생각을 바꾸고 강릉에서 부산행 열차를 탔다. 울산에 있는 최선주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지난번에는 마음이 급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다. 다시 최선주를 만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것 같다는 마음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울산으로 다시 갔던 것이다. 장생포에 도착하여 최선주를 찾았으나 최선주는 고래 잡으러 바다에 나가고 없었다. 일주일 정도 있어야 돌아올 것이라 했다. 상옥은 최선주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낮에는 여관에서 잠을 자고 밤이면 차가운 해풍이 얼굴을 때리는 방파제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시름을 달랬다. 그렇게 한 병 두 병 마시다가 어느덧 인사불성이 되어버리곤 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항구에 나가보니 최선주는 엄청나게 큰 고래를 잡아가지고 돌아와 있었다. 상옥을 본 최선주는 잠못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용,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박은 나중에 하고 우선 한잔 하입시다. 최영, 오늘은 제가 한잔 사겠습니다. 아니라 예, 오늘은 내가 살랍니다. 이번 한차에 잼이 좀 맞다 아닙니까? 할매집으로 가입시다, 김영. 최선주는 상옥을 데리고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냉동 창고로 갔다. 그곳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창고 관리인이 있었다. 보소 종씨, 나 좀 보입시다. 내가 어제 맡겨놓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대로 듬뿍 잘라주이소. 서울서 친구가 왔다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내도 좀 끼워줄랍니까?
아무요 끼워드리지. 욕쟁이 할매 집으로 어서. 최선주와 상욱은 창고 관리인이 잘라준 고래고기를 싸가지고 가 삐거덕거리는 할매집 출입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로 들어선 최선주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할매요, 나 보이소. 채털 모았습니다. 버뜩 안 나오고 뭐하는겨? 뭐시라고? 니 채털 보라 했나? 어디? 어메, 이 너무 좋았어. 왜 이제서 기어노? 야, 이 문덕아, 니 어저께 큰 거 하나 했다 카대? 할매 지금 뭐라 했는겨? 큰일 날 말씀 하지 마이소 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 하는겨? 이놈아, 시집 되지 말거라. 이 손바닥만한 장색부 바닥에서 나를 속일라 카나? 허허, 이놈 참말로 나쁜 놈 아이가. 이 문덕아, 그러지 말고 이실직고하여 광명 쳤거라. 그게 신간에 편할기라. 아따, 할매 이제 귀신 다 됐네 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이소. 오늘은 내 친구가 왔으니까네 한 번만 봐주이소. 그러고 내서 안주는 가져왔으니까네 술상이나 하나 봐주이소.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경상도 사투리와 원색적인 욕설들이 난무했다. 야단을 치는 주인 할머니와 그 서슬에 쩔쩔매는 최선주의 대화가 진한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오이야, 오늘은 너희 친구 면을 봐가 참아주는 기라. 알겠냐? 상욱과 최선주 사이에 벌써 몇 순배 술잔이 돌고 있었다. 처음 맛보는 고래육회도 일미였고 최선주와의 술자리도 어쩐지 기분이 좋았다. 김영, 그래 수빈 씨는 찾았는겨? 먼저 최선주가 입을 열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최영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어떻게 찾아보았습니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강릉서부터 시작해서 민통선까지 헤매고 다녔지만 오리무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았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해보았죠. 전단도 뿌렸고 시청 민원실, 경찰실에서도 협조를 구해보았으나 모두가 허사였어요. 그야말로 가가호 방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고생은 많이 했는데 보람이 없으니 참말로 안 되심도. 고생이야 평생 한 고생 아닙니까? 난 어떤 일 있어도 수빈이 행방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최영이 도와주십시오. 내서 아마 김영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도 그때 이후로는 전혀 아는 게 없으니 왜합니까? 최영,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때 그 사람이 방어진을 떠날 때 이삿짐이 많았습니까? 이삿짐 말입니까? 제법 많았습니다. 내도 이삿짐을 실어줬을 까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삿짐을 싣고 간 차는 무슨 차였습니까? 이삿짐 센터차를 이용했습니까? 아하, 맞습니다. 와 진작에 그 생각을 못하실까? 내 머리가 원래 돌이라예. 이제 좀만 희망이 보입니다. 그때 이삿짐을 싣고 간 노마를 찾으면 어디서 이삿짐을 풀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갑자기 최선주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면 최영이 그때 이삿짐을 싣고 간 차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뭐요. 그놈아는 내 후배 아닙니까? 한데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놈아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을 깁니다. 그놈아가 부산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데 방어진에 가뭐 그놈아 주소를 알 수 있을 깁니다. 최영,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배분 주소를 알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요. 이를 말입니까? 알아드려야지. 내도 앞으로 며칠 동안은 바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이제 그놈아만 찾으면 수빈 씨는 찾은 거는 매 안 가집니다. 그라이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기분 좋게 술이나 하입시다. 채영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소. 내사 김영이 그렇게 긴 세월을 애를 태웠다는 말을 들으니까네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걱정 마소.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안 했는겨. 내사 김영을 도울 수 있다 하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호가 최선주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10년지기라도 된 것 같은 친밀한 감정을 느끼면서 술에 취해 서로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상옥은 최선주와의 인연이 참으로 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나이라는 명분으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최선주는 수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청혼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협박도 해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수빈은 요지부동으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했다. 수빈은 자신이 이 세상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는 여자이며 누구든 자기와 결혼하게 되면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말로 끝까지 최선주의 청혼을 뿌리쳤다고 했다. 그리고 최선주는 상옥에게 사과를 했다. 김영, 고의는 아니었지만 내가 김영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수빈 씨에게 청혼을 하지 않았다 하면 지금도 방어준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 아이가. 하지만도 그때 내도 수빈 씨를 많이 사랑했었는기라. 참으로 좋아했었다 아이가. 김영, 이런 말 이해질 수 있는겨? 지금도 가끔은 수빈 씨를 생각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 아닙니까? 상옥도 최선주도 술에 취해 있었다.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다. 상옥과 최선주는 그날 밤 한방에서 같이 밤을 새우고 다음 날 방어진에 찾아가 최선주 후배의 부산 주소를 알아내었다. 그 후배라는 이의 이름은 박민섭이고 사는 곳은 구포라 했다. 김용, 부산 지리는 잘하는겨? 부산에서 한 1년 지내는데 찾아갈 수 있겠지요. 하모 나와 함께 가입시다. 마침 부산에 볼 일도 있을까 하네. 채영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최선주는 부산에 볼 일이 없었다. 상옥이 최선주의 후배를 만나는 것보다는 자신이 만나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일부러 상옥과 동행을 해준 것이었다. 상옥은 구포에서 박민섭이라는 그 후배를 만났다. 어서 어이서 형님이 웬일인겨? 나를 다 찾아주고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라 얘. 니도 많이 변했다 이가. 몸도 나고 그래 재미는 좋나? 그저 그럭저럭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웬일입니까? 그저 놀러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얘. 맞다. 네 인사그라. 내 서울 친구다. 아 그런겨. 박민섭입니다. 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 잘 생각해서 대답하그래. 그때 안 있나? 한 7, 8년 됐을기라. 그때 방어진에서 서울 경양시집 하던 여자 기억나나? 네, 그 여자 기억날고 말고 얘. 형님이 형수 삼으려고 목을 매던 여자 아인겨? 그래 맞다. 그때 그 여자가 방어진에서 이사할 때 네가 이삿짐도 실어다 줬지? 맞습니다. 그랬지 얘. 그런데 그건 와 갑자기 묻는겨. 네 지금 그곳에 가면 이삿짐 내려놓은 거 찾을 수 있겠나? 와요. 아직도 그 여자 못 있는겨? 일마야 그게 아니다. 묻는 말이나 대답하거라. 지금 그 여자를 찾으려 하는겨? 뭔데 이 새끼 되게 따지고 있구만. 그래 맞다 일마야. 여기 이 친구가 그 여자를 20년이 넘게 찾아다녔다 아이가. 그라모 이 형님하고는 어떤 사이인겨? 니는 알 거 없다. 그 이삿짐을 어디다 내렸는지 그거나 말해보거라 일마야. 내도 그 동네 이름은 모른다입니까? 내는 그때 그 길이 최인길이었고 얘. 그 여자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갔을 뿐이라 얘. 그라모 전혀 그곳을 찾아갈 수 없다는 말이가? 글쎄 얘. 상욱이 옆에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으려니 마음이 급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두 분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이 그곳에 가신다면 이삿짐 내려놓은 곳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까? 막 그곳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가본 곳이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삿짐을 내려놓은 곳이 가게였습니까? 아니면 주택이었습니까? 일반 주택이었지 예. 그러면 저와 함께 그곳을 한번 가주실 수 있습니까? 마침 택시를 하신다니까 수고비는 충분히 살해하겠습니다. 살해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먼 곳을 찾아갔다가 없으면 왜 합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집에서 이사를 했다 해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가보죠 하모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도 내 마음이 느끼지 않습니다. 일마야 이상할 거 없다 카이.
내도 함께 가볼라 카이. 오랜만에 동해안 드라이브 한번 하자. 형님 웃기지 마소. 원님 덕에 나팔 한번 불어보자. 이거 아이요. 형님도 그 여자 되게 보고 싶지 예? 일마가 지금 뭐라카노? 정말입니까? 채영도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이놈아 말대로 원님 덕에 나팔 한번 불어보입시다. 상옥은 그들과 일행이 되어 부산을 출발하였다. 상옥은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이 길이 수빈을 찾는 마지막 길이 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찾아다닐 기력도 용기도 없었다. 이제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아무 곳이든 안주하고 싶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조용하게 보내고 싶었다. 한 여자를 사랑했던 상처가 이토록 가슴을 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꿈 많았던 학창시절에 원대하던 이상과 젊음, 모두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빈 거죽만 남았다. 그 수많은 날을 얼마나 몸부리치며 방황했던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이 길이 수빈을 찾을 수 없는 길이라 해도 이제는 이것으로 마감하리라. 철저하게 상옥은 너무도 잔인하게 꼭꼭 숨어버린 수빈을 이렇게 애태우며 찾아다니는 자신이 싫어졌다. 그러나 이 길에서 수빈을 만날 수만 있다면, 수빈을 만나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오로지 수빈이 너만을 사랑했노라 말하고 수빈의 진실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제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으리라. 상옥 일행은 강릉 주문진을 지나 하광정이라는 이정표가 서 있는 곳에 와 있었다. 김용, 이제 다 왔습니다. 택시기사 박민섭이 말이었다. 그러면 이곳입니까? 맞습니다. 2, 3분이면 내가 이삿짐을 내려준 곳에 도착합니다. 상욱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 정녕 이곳에 수빈이가 있다는 말인가. 한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수빈이가 정녕 이곳에 있었단 말인가. 내 나이 이제 불혹지년도 넘어섰다. 이제 만나면 서로의 얼굴이나마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들은 수빈이 나이 23, 상욱이 나이 24에 헤어졌었다. 서로가 20년 전의 얼굴만을 기억할 뿐이다. 이제 상욱이 얼굴에도 골이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면 20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수빈의 모습은 얼마나 변해 있을까. 김용,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는겨? 아닙니다. 이제 다 왔습니까?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어느 낯선 집 대문 앞에 차가 멈추었다. 김용, 저기 파란 대문이 있는 집이 보입니까? 네, 바로 저 집입니까? 네, 틀림없이 저 집에 이삿짐을 내려놨습니다. 상욱은 마음과는 달리 차에서 선뜻 내려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최영, 부탁 좀 합시다. 지금 내 마음이 진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빈이 형편이 어떨지도 모르고 불쑥 찾아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채영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가 상황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예. 천만다행으로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살고 있는 형편과 근황을 상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염려 마이소. 최선주만을 들여보내고 상욱은 박민석과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금방 알아가지고 나오겠다던 최선주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를 않았다. 상욱은 마음이 불안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만약에 수빈이 이곳에 없다면 이토록 걸리진 않을 텐데. 분명히 최선주가 수빈을 만나고 있음이 확실하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참 지난 뒤에야 나타난 최선주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최영,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최선주는 아무 대답도 없이 짙은 담배 연기만 연방 밖으로 내뿜고 있었다. 김영, 차라리 오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신변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형님요, 뽀득 말아이소. 내가 더 답답합니다. 박민섭이 끼어들었다. 오야, 알았다 아이가 일마. 에이, 언제 알아도 알겐데. 최영,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거 각오하고 온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오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가슴이 떨려본 일이 없습니다. 채영이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않을 테니 보고 들은 대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 이제 모든 게 끝이 난 것 같니다. 지금 수빈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상욱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랬구나. 결국은 그랬었구나. 상욱이 머리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수빈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만 살고 있다면 그를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겠다고 수백 번을 다짐했었는데 지금의 마음속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상욱은 당장이라도 자동차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수빈을 죽여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상욱의 가슴은 활화산 분화구에서 흘러넘치는 용암처럼 세차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김영, 우리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입시다. 민서봐, 가자. 아무데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 상욱은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백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지나간 20년 내외의 세월이 너무도 허무했다. 결국 이처럼 가슴 아픈 이별을 위해 그 많은 날들을 뼈를 깎는 시련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가. 상옥은 최선주와 하광정 해변의 이름 모를 선술집에 앉아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상옥이 술잔 속에 비같이 진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김영, 이제 그만 진정하이소. 이제 내 이바구를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채영, 미안합니다. 추한 거를 보여드려서. 나한테는 미안할 거 없다 아닙니까? 하지만도 김영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네 내 가슴이 더 아프다 아닙니까? 이제 됐습니다. 들은 대로 말씀이나 해주십시오. 수빈 씨는 3년 전에 애 셋이나 딸려있는 호라비와 결혼을 했다 합니다. 그 호라비는 상처를 했는데 아들이 어려가 그 아이들을 챙겨주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된 게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하던 장사도 집어치우고 고깃배를 사가 어부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고 수빈 씨 부친은 세상 뜨신 지 이미 오래고 지금 집에는 그 아들하고 수빈 씨 모찌만 계십니다. 수빈 씨는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 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바구가 내가 들은 전부라예. 최영,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경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채영과 박경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돌아가십시오. 그동안 도와주신 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김영. 일이 끝날 때까지 내는 김영과 함께 있겠습니다. 채영, 말씀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심정은 그저 혼자이고 싶습니다.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 내려가십시오, 최영. 김영의 마음이 그렇다 하모 내사 내려갈랍니다. 하지만도 김영만을 남겨두고 가는 마음이 너무 무겁다 아닙니까? 김영은 모든 일을 잘 처리할 기라고 믿고 갑니다. 부디 마음 굳게 먹고 절망하지는 마소. 그리고 훗날에 우리 꼭 한번 만납시다. 최선주와 박민섭은 그 길로 되돌아갔다. 상욱은 낯선 하광정 해변에 혼자 남아 있었다. 무심히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상욱의 마음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했다. 그토록 애를 태우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이토록 가슴 아프지는 않았다. 이렇게도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계집을 목숨을 걸고 찾아다녔다니. 수빈아, 너는 나에게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매정하게 떠나가 버렸다. 나는 그렇게 말없이 떠나버린 무정한 너를 찾기 위해 참으로 힘들었던 고비고비를 숨막히게 넘어왔다. 별의별 짓을 다 해보고 끝내는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생과사의 갈림길을 수없이 넘나들기도 했다. 수빈아,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 생명이 존재하는 한 너를 꼭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까지 힘겹게 버텨왔었다. 그런데 그 지난 20년 세월이 너무도 허망하구나. 안타깝구나. 수빈아, 이제 나는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한단 말이니? 청길만길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이니? 수빈아, 할 수만 있다면 지난 20년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고 너와의 추억을 잊어버리고 싶구나. 상욱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수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상욱은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빈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수빈은 나의 아내다. 아니야, 수빈이 곁으로 다가서면 안 돼. 내가 수빈이 곁으로 다가서면 모두 다 불행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게 돼. 수빈이도 그 많은 날들을 불행하게 살다가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 하는데 나 때문에 또다시 불행해질 수는 없어. 머릿속의 두 마음이 상욱의 가슴을 헤집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상욱의 발걸음은 뒤돌아서지 못하고 자꾸만 수빈의 집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수빈의 집. 태색한 대문이 시야에 흐릿하게 들어왔다. 상욱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 골목길 돌담에 몸을 의지한 채 수빈의 집 대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달려가 대문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뛰어들어가 수빈을 끌어내고 싶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두리번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말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들을 뒤돌아보던 상욱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어깨에 노를 맨 낯선 남자와 그 옆에 태양모를 깊게 눌러쓴 어부의 안악이 고기망태를 등에 짊어지고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상욱의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온몸에 강한 전류가 흘렀다. 전신이 오그라들 것만 같았다. 고기망태를 등에 메고 스쳐 지나간 어부의 안악은 분명히 수빈이었다. 아, 수빈이가. 심장이 요동을 치고 가슴에선 무서운 불길이 일었다. 수빈아. 꿈에도 잊지 못하던 아내 수빈이 바람처럼 상욱의 앞을 스쳐 지나가 버린 것이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덥석 안고 몸부림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상욱의 두 다리는 땅에 붙어 떨어지지를 않았다. 수빈아, 내가 왔다. 하고 목구멍까지 솟구쳐 오르는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다. 상욱은 그러는 자신이 너무도 한스러웠다. 그들은 대문 앞에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다. 잠시 뒤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달려나와 그들의 목을 얼싸안고 입맞춤을 했다. 그들은 메고 있던 망태와 노를 내던지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 무정한 사람, 야속한 사람. 나 김상욱이 여기에 와 있는데 이제 나는 너에게로 다가설 수가 없구나. 수빈아, 나는 너의 행복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구나. 나의 온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도록 내가 야속하구나. 하지만 나의 창자가 녹아내리는 아픔이 있다 해도 이제 너를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너를 찾지도 않겠다. 이제는 너에게서 멀리 떠나가련다. 수빈아, 너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떠나가련다. 수빈아, 행복하거라, 영원히. 상욱은
하광정 앞바다 수평선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어부의 아내 유수빈 행복하거라. 수빈아, 수빈아, 수빈아. 수빈아, 넌 처음에 사랑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간직한 대가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인고의 나날이었다. 하지만 울지는 않겠다. 마지막 타인으로 돌아선 너의 어깨를 보면서 난 결코 울지는 않겠다. 나 이제 너를 잊는 연습을 시작하겠다.